첫 등장씬에서 바로 거꾸로 매달려갖고 그렇죠. 얼굴보다 네. 딴 데를 먼저 탁 잡아주더라고. 그래갖고 아하. 대한민국 영화 3대 등장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시네타운 3부는 해당 영화에 대한 다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께서는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보통의 가족. 네. 저 영화 허진호 감독님의 영화고요. 설경구, 장동건, 김희애, 수현 배우까지 네. 이렇게. 네 명이 이제 주축으로 네, 주축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돌아가죠. 있는 영화입니다. 허진호 감독 영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언제 이후로 처음이죠? 이게 덕혜의 옹주, 덕혜옹주, 덕혜옹주 천문 뭐 이런 거 찍으셨다며. 천문. 네. 천문. 둘 다 안 봤어. 아, 인간 실격 요거 하셨었죠? 전도연이랑 류준열 나왔던 건가요? 그래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음. 이게 막 흥행은 못 됐는데 음. 뭐 요것도 나름 이제 마니아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네, 요게 드라마죠. 네네. 아, 드라마예요? 드라마야? 네네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도연 유준열이면은 이렇게까지 전혀 생소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막 크게 빛을 보지는 못했던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크린 개봉작으로는 그럼 몇 년 만이신 거예요, 이게? 천문이 이게 네. 2019년이니까 한 5년 만에 네, 그러네요. 컴백하신 거네요. 요즘 이렇게 옛날 감독분들 많이 컴백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명세 감독님 작품도 나온다는 얘기. 아, 더 킬러스. 네네네. 이미 개봉한 거 아니야? 개봉했어요? 개봉했어요. 네네. 네, 이번 주에. 네네. 그것도 궁금하던데. 네. 맞아요. 그 이제 부산 부국제에서 네. 공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입니다. 아 그래요? 아, 네네. 그렇구나. 네, 그리고 그분 혼자서 한 게 아니고 네. 감독님 네 분이 모여서 이렇게 엔솔로지라고. 맞아요. 옴니버스 영화. 옴니버스는 아니고 엔솔로지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이제 다른 네. 이야기들로. 맞아. 소설 하나를 가지고 네. 이렇게 네 분이서 각자의 역량으로 만든 영화 네 개를 네. 한 편으로 묶어서 그렇게 낸 거라고 해요. 네. 그래요? 한번 봐야겠네요. 안 볼 거잖아. 매번 말만 이래. 아, 근데 저 너무 이명세 감독 궁금하긴 해. 좋아해요. 예.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아, 이명세 감독 좋죠. 네. 스타일리스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죠. 대표적인. 자, 줄거리 소개 갈게요. 줄거리를 제가 뭐 따로 준비하진 않았고, 네. 제가 그 설정을 말씀드릴게요. 네. 뭐 이 처음에 장면을 보면은 두 쌍의 커플이 저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음. 제일 먼저 이제 양재환이라는 네. 설경구 배우가 맡은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존나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뭐 김앤장에서 네. 거의 뭐 헤드 변호사로 있는 네. 그 정도 급이에요. 사무실 겁나 멋있던데. 네. 멋있더라. 그러니까 성공한 인생이야. 누가 네. 봐도. 음. 네, 그런 인물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설정만 딱 봐도 음.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고 뭔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네. 그런 식의 인물로 설정이 그렇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남자가 누구냐? 네. 바로 이 재환의 친동생인 재규라는 인물입니다. 네. 네, 장동건 배우가 맡았고요. 네. 이분은 의사예요. 소아과 어. 의사. 네. 네, 그래서 큰 병원에서 음. 소아과 의사직을 맡고 있는. 근데 이 소아과 의사라는 게 네. 크게 막 돈을 쫓아가거나 그런 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페이닥터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원한 네. 게 아니라. 네. 근데 이게 약간 뭐 자신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음. 굉장히 신념이 있어요. 자신은 자신의 기술을 네. 사람을 위해서 써야겠다라는 네. 어떤 그런 올바른 신념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형제가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네. 이 양재규, 그러니까 장동건 옆에 앉아 있는 여자가 있는데 네. 물론 부인이겠죠. 네. 네, 이 영경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김희애 배우가 맡았고요. 네. 이분은 프리랜서 번역가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 약간 봉사 단체. 네. 유니세프 같은 네네. 봉사 단체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게
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이야기만 딱 들어도 굉장히 이 부부 자체가 굉장히 사회 봉사를 많이 하고 네. 그 뭐 덕망이 높고 네. 약간 그런 식의 위치를 갖고 있는 네. 인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튀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네. 나이대가 굉장히 다른 이 수연 배우가 맡은 네. 지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얘는 놀랍게도 이 재환의 설경구의 부인이죠. 와이프. 네. 네, 설경구의 와이프예요. 음. 새 와이프죠. 그렇죠. 네. 그 나이가 굉장히 어리지만, 그러니까 이 재환이라는 인물은 첫 번째 아내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죽었어요. 네. 그래서 사별을 하게 네. 되었고, 그래서 두 번째로 얻은 이 와이프인데 딱 보면 뭐 집에 오면은 막 그 필라테스 선생님 불러가지고 필라테스 가르치고 있고 네. 착 붙는 이 레깅스에다가 사모님은 운동방에 계세요. 운동방이 또 따로 있어. 그렇지. 아직 3kg 더 빼야 돼. 그러니까 약간 그 자신의 외모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조금 더 관심이 더 많아 보이는 그런 인물처럼 보이죠. 딱 봤을 때. 그렇죠. 이렇게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뭐 이들은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갖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들의, 그러니까 재환과 재규의 어머니를 재규가 모시고 있는데 결국 이제 김희애가 맡은 영경이 모시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치매기가 있으시고 그렇죠. 워낙에 고생을 하니까 어머니한테도 그리고 영경 씨한테도 좋은 길을 위해서 우리가 요양병원에 좀 모시자라는 일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바로 당일 그날 이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네. 재환의 딸 그리고 재규의 아들이 있는데 뭐 각각 뭐 고등학교 뭐 3학년, 2학년 정도 되어 보여요. 네. 근데 그 이들이 큰 사고를 칩니다. 그렇죠. 그 노숙자를 네. 길 모퉁이에서 자고 있던 노숙자를 패서 죽이는 그런 사고를 일으키고 이거를 이제 슬쩍 자신의 부모한테 흘려요. 왜냐하면 굉장히 잘 나가는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이 재환이. 그래서 아빠 만약에 이런 일 있으면 어떨 것 같아?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죄가 아니게 만들어줄 수 있냐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죄가 아니게 만들었던 일이 초반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네.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룬 어떻게 봐야죠? 사회 심리극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사회 심리극 드라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줄거리 컴팩트하고 좋은데. 컴팩트하죠. 설정이 중요해서 준비 안 하신 거 맞아요? 네, 너무 깔끔하신데? 네. 짬이 있는데. 이게 뭔가 역시. 되게 심리를 따라가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인생극장에 출연한 것 같고 내가 그래 결심했어. 약간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면서 보게 되잖아. 맞아요. 네. 야 이거 어떡하나 이러면서 계속 봤네. 네. 네. 보통의 가족이라는 이 영화 사실 원작에 있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네요. 네, 네. 네, 네. 더 디너라는 더 이름으로 네. 이탈리아 영화가 있었고 네, 그 전에 미국에서도 일단, 있었고 소설로 네, 소설이 먼저 굉장히 있었고요. 유명한 소설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영화가 리메이크 됐었죠. 영화가 됐었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세 번째로. 그러니까 리메이크를 소설도 안 했는데, 보고 이게 뭐 원작 영화도 사실 네.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뭐 없더라고. 네, 어디서 볼 수 있는 데가 네. 딱히 없더라고요. 뭐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데는 없어서 그냥 안 봤는데 아마 원래 원제도 그렇고 네.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계속 그 4인 테이블 네. 식사 자리가 되게 계속 나오죠. 반복되잖아. 네, 네. 그 구도. 그래서 그 원작에서도 그 장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서 사실 대부분의 중요한 얘기나 결정이나 갈등은 이 테이블에서 더 디너 네. 자리에서 식사에서. 네. 그치 네, 이러시죠.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 원작의 제목인 더 디너인데 우리나라에선 보통의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통의 가족이라는 제목이 좀 이렇게 잘 어울렸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더 디너보다는 나은 것 같아. 네,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 원작을 보진 않았지만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런 어떤 식사 장면보다는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이런 구성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만든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목을 붙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각자 감상으로 들어갈까요? 주고 감상편 가죠. 저는 사실 높은 점수는 못 주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네, 허진호 감독님 영화 많이는 못 봤지만 그래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나름대로의 그 문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 이거는 허진호의 감성이 저는 전혀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2.5점 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시님은요? 저는 이게 개봉하기 전에 네. 이동진 평론가가 네, 올해 한국 영화를 논하는 자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언급될 작품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네. 지금 현 시간 기준으로도 로튼토마토 신선도 100%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리뷰어가 8명밖에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만큼 명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한 번쯤 볼 만한 수작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대한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평론가 다 됐네. 아니요.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좀 인상 깊게 봤고 네. 별은 3.5개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님은요? 3.5개. 저는 재밌게 봤고요. 일단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와서 네. 그게 좀 사실 보기 힘들긴 했지만 네. 뭐 사실 근데 그런 불편함을 마주하는 것도 뭐 이런 예술 감상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사실 내가 힘들었던 건 난 그냥 그 막 사고 나고 막 와장창 막 이런 소리가 너무 힘들어. 근데 시작하자마자부터 막 그 차 사고 나고 막 그쵸. 이래갖고 네. 엔딩도 끝에 나죠. 맞아, 맞아. 나 사실 그 좀 되게 힘들었어. 너무 소리가 크더라고. 근데 일단 내용이 좋았고 아까 언뜻 얘기한 것처럼 사실 그 요즘 흔한 넷플릭스류의 영화가 아니고 그냥 보고 나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솔직히 또 볼지는 난 좀 자신이 없는데 계속해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 영화를 본 지 지금 며칠 됐는데도 맞아요.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난 뭐 이런 영화가 진짜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서 전 4점. 4점. 네. 많이 주셨네요. 네. 파이님은요? 네. 저도 그 허진호 감독님의 이 이름을 듣고 가서 보았을 때는 네. 사실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졌었어요. 그 신을 다루는 방식이라든지 네. 인물들을 비춰주는 이 방식들이 되게 그 사실은 저는 이 여백을 굉장히 사랑하는 감독님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쵸. 우리가 뭐 8월 8월 크리스마스나 네. 봄날은 간다를 통해서 허진호 감독의 되게 인장이 찍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로 기억되는 이 그 허진호 감독님은 되게 이질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영화에서 던져주는 이 물음표들이 저한테 왔을 때 되게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얻는 게 그냥 그때 상황에 맞는 어떤 쾌감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물음표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를 바라보게 되는 이런 구조들이 또 영화의 하나의 또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좋게 보았고 네. 저의 별점은 3.5입니다. 네. 제가 제일 낫네요. 그래요. 뭐 영화가 뭐 현실을 비추는 창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극 중에서 네. 저는 이 배우들의 연기가 네. 네.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특히 설경구 배우는 사실 뭐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연기 잘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국 배우 중에 한 명인데 네네. 이 장동건 배우가 연기한 양재규라는 역할의 심경 변화를 관객이 이렇게 100% 온전히 느끼기에는 좀 연기력이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연기의 부족함도 사실 보였고 네. 연출도 솔직히 뭐 좀 그랬어. 저는 좋았거든요. 아, 저도 좋았어요. 저는 장동건이 장동건 네. 장동건 원래 연기 잘했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못하긴 했는데 네.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좀 연기에 굉장히 몰두하는 느낌이 나긴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좀 별로인 연기도 몇 번 선보이긴 했지만 네. 그 교회에서 막 그 울면서 네. 기도하다가 숨는 거. 숨는 씬이라든지 이게 그 저는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이 선행 그리고 남에게 비춰지는 모습들에 대한 의식하는 거라든지 네. 이런 게 그런 것들을 되게 표현을 잘해낸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설경구 배우랑 장동건 배우랑 좀 역할을 체인지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보면서.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입을 하고 갔던 캐릭터는 장동건 배우가 맡았던 재규 캐릭터였는데 네. 이게 중반에 가면서 조금 연기력 때문인지 연출력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게 좀 몰입에 방해가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오히려. 네네 오히려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역할이 좀 반대였으면 좀 더 영화가 더 극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더 감정 이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김희애 배우님이 네. 좀 아직 물론 네. 아직 좀 연기가 서투르셔. 아니 약간 그 네. 20세기 때 했던 그 배우분들이 네. 하는 연기 톤이 있어요. 되게 일부러 약간 영국적인 그 느낌을 네. 막 갖고 가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밀회 때는 음. 워낙 그 어떤 사람의 캐릭터로 보였거든요. 캐릭터하고 되게 찰떡이었죠. 찰떡이로 네네네. 붙었죠. 네. 근데 이게 계속 쭉 작품들 모든 작품들에서 똑같이 보여지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번 역에서 그러니까 이번 연기에서도 네. 뭔가 좀 너무 튀어 보이더라고요. 목소리 톤이나 네. 난 그 너무 힘들었어. 네. 그 떡집 장면. 거기서 거기서 장동건도 연기를 진짜 못하고 김희애도 진짜 그러니까 정말 나 못하더라고. 그거- 그래갖고 별로였어. 아니, 아까 장동건 연기에 대해서 나도 얘기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장동건 배우는 되게 생활 연기를 못하는 것 같아. 맞아. 평범한 연기를 못해. 그거는 조금 후달리긴 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갔을 때 약간 막 급발진하면서 막 화 막 버럭버럭 내고 너희 새끼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뿜는 연기를 할 때는 되게 잘해. 잘해요. 네. 그래서 아니면 뭔가 좀 코믹한 모습도 그럭저럭 잘해. 그러니까 약간 그 생긴 거하고 약간 낙차가 있어갖고 그런 것도 의외로 잘하는데 그런 되게 평범한 패스밴더가 잘할 것 같은 아우씨 떡집 야씨 뭐 붕치기 박치기 붕짜자 붕짜 뭐, 야, 이런 건 우린 그냥 생활이기 때문에 야 이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떡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그냥 근데 장동건이 떡을 그냥 일반인 연기가 처음이래요. 그래? 네. 그래 맨날 대통령 이런 거 있잖아. 맨날 장르물만 나와서 그렇지. 칼 하나씩은 들고 있고 막 이런 의사의 장동건이면 일반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러니까 어쨌든 네. 야 어쩜 그렇게 색드립도 그렇게 못하냐? 이 생전 안 해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항상 여자 꼬실 때도 우리는 그냥 막 입을 쉬면 안 되잖아. 근데 그렇죠. 이분은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그냥 오늘 아니야 형. 그 예전에 카톡 또 너무 알았어. 그때도 이렇게 싹 이렇게 메이드 되면은 그냥 이렇게 쓱 나가시는 거지. 그렇게 막 야, 병원이 형 봐봐 존나 열심히 하잖아. 그 정도의 노력은 안 기울이잖아. 이 사람은 그런 거 안 해봤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한 게 그 장동건이랑 허진호 감독이랑 이번에 그 성시경 그게 나왔는데 댓글에 그게 있는 거야. 그 나 까먹고 있었거든. 그 뭐 그 이제 카톡에 했던 이 그 대화체를 따라해서 막 써놨더라고. 아이고야. 유튜브 나오면 뭐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각오해야겠지. 너무 짓궂더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저는 오히려 네. 설경구 배우가 네. 뭐 연기를 뭐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충분히 너무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네. 전작 중에 음. 네 부모의 얼굴이 보고 싶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것도 자식들이 사고를 치고 음. 그거를 은폐하려는 부모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비슷한 그걸 비슷한 맞췄네요. 영화에 네. 비슷한 역할로 예, 연속 2작품 나왔다라는 게 너무 좀 거기랑 캐릭터가 겹치는 것 같아서 네. 좀 그런 느낌은 들긴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거기서는 비호를 하나요? 아니면은 거기서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 리뷰도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좀 오래돼가지고. 방송쟁이야. 방송할 때마다. 어쨌든 거기서도 슈트 입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합니다. 뭐. 네. 예. 그래요. 저는 그래요. 김희애 배우 뭐 연기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사실 김희애 배우가 나왔던 어떤 작품을 본 적이 없어요. 적이 너무 오래됐어요. 아 근데 예전에 그 아들과 딸 이런 거 네, 후나미로 아들과 나올 딸. 때는 연기 음. 진짜 잘하지 않았어? 네. 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내가 몰라도 그게 너무 옛날이라 그런가? 그런 건지 아니면 워낙 제가 그 연기라는 건 정말 연기처럼 하는 게 연기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건지 김희애 배우가 연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장동건 배우가 좀 영화를 망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아니 많이 저는 그 들어요. 이제 네. 식사 장면이 총 3번 나오는데 네네. 3번밖에 안 나오나? 뭐 어쨌든 네. 이제 그 이제 이 감정이 격해지는 구간이 네. 두 번째부터 격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격해질 때 그런 톤이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너무 생활 연기 아, 때부터 힘이 음. 빡빡 들어와가지고 그게 조금 너무 탁탁탁 튀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게 걸렸고 저는 오히려 그 기대하진 않았는데 이 수연 배우의 연기가 맞아. 수연 배우 연기 진짜 잘했어요. 그 좋았어요. 뭐 네. 별로 연기할 게 없는 역할이었어 갖고 난 수연 배우를 네. 사실 이게 너무 편견일 수 있는데 예전에 그 무슨 마르코 폴로라고 있었어. 네. 알지? 네네. 거기서 그 말도 안 되는 섹스 씬을 했던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 갖고 야스신 영화예요? 나와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있어. 타임 코드 좀 나중에 좀 알려줘. 몇 화 몇 분 몇 초? 되게 초반에 나옵니다. 네, 거기 그게 그 쿠빌라이 칸으로 나오는 사람이 그 웡. 우리 네. 베네딕트 웡 선생 네. 위인가 웡인가 그 선생이 쿠빌라이 칸으로 나오고 마르코 폴로 나오고 마르코 폴로 무슨 뭐 약간 몽고의 무슨 뭐 여전사 뭐 이런 거로 나오는데 갑자기 막 떡집 아가씨 나온 게 아니라. 근데 막 툭탁툭탁 하다가 뭐 전사 이런 거래 갖고 옷도 이상하게 입었는데 막 툭툭툭 하다가 남자를 이렇게 엎어놓고 갑자기 야스를 하는데 옷을 하나도 안 벗어. 그냥 올라가서 그냥 이러더니 끝나. 그래갖고 뭐야 이게 씨발 장난이 아니고. 그 원래 게임에서 전사들 보면 그 원래 옷이 걸친 게 더 없을수록 전투력이 올라가. 장신구를 막 일부러 더 씌우거든. 근데 더 벗겨져. 그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난 그거 너무 실망스러워갖고 별전이 내 마음속에 수연을 나는 용서 못했어. 그 뒤로 헐리우드 지주작이 없죠. 수연 배우는 어벤져스에서 본 거 말고 어벤져스에 나왔었고 뭐 작게 뭐 했었을 거야. 이것저것 신비한 나온 것 동물사전. 같은데. 맞아 신동사에 뭐 나왔어. 거기 나왔을 신별 때문에. 동물사에 네. 나왔었고 그랬군요. 네. 근데 이렇게 배우 연기 이야기부터 나오는 이유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제 심리 스릴러에 가깝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네. 영화의 많은 것들이 이 극중에 나오는 인물들의 뭐 신경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배우들 이야기가 그렇죠. 이렇게 좀 길게 네. 나올 수밖에 없는 작품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모여서 같이 봤던 영화 완벽한 타인하고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와, 그렇죠. 네, 완벽한 타인도 리메이크작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작품이 정말 식사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것도. 네. 그러다 보니 그 작품이 굉장히 흥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흥행했죠. 네. 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거기서도 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연기들을 엄청 잘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다들 유해진 뭐- 배우라든가 엄정화 어마어마했죠. 배우라든가.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랑 계속 비교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결이 좀 비슷하긴 하네요. 네네.
근데 뭐 흥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이게 지금 흥행은 상당히 좀 고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 40만 진짜? 봤나요? 네, 지금 50만 50만 가까이 가까이 되어 가고 있고 음. 아직 뭐 가지는 못했고. 네. 근데 이게 손익분기점이 제가 150만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최근에 제작된 영화들 중에서는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좀 극장에서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못 정도로. 가겠네. 근데 막상 보신 분들은 뭐 물론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호평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기는 한데 그 분위기에 비해서는 지금은 흥행 성적이 좀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네. 이 작품뿐만 아니라 네, 그렇죠. 극장을 찾는 영화관, 인원이 네. 완전 수직 낙하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야, 세 분이서 막 유튜브 막 많이 출연하고 이러던데 그래도 안 되나?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이 시즌이 지금 시기적으로 뭐 극장가 비수기라고 하더라고요. 한참 날씨 좋고 이래서 네, 그래서 다들 야외로 뭐 야외로 나가고. 가지 굳이 극장에 틀어박혀 있을 이유는 없다. 네, 그런 시기라고도 합니다. 지금이. 그렇군요. 아쉽네요. 사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되게 저는 우리나라 사회 저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네. 우리나라 사회와 정말 딱 착붙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국 이제 얘네 집안들 보면 네. 둘 다 되게 좋은 집안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 아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이런 딜레마에서 다들 저는 그 재규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의 이제 도덕관념이 어떻게 생기든 말든 네. 애의 신상에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학폭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이런 식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네. 그냥 짬짬이 해가지고 그냥 은폐시키고 그냥 가는 식으로 하는 선택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애들 너희들은 그냥 숫자만 내오면 돼. 좋은 숫자만 내오면 돼. 성적이라든지 등수라든지 그런 것들로 너희는 보상을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네. 인원 구성원들이 컸을 테고 네. 결국 그런 인원들이 만들어낸 지금 엘리트 집단이 결국 이제 우리 뭐 사회를 크게 네. 큰 영향력을 갖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저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뭐 그 지금 검찰의 부패라든지 네. 그 뭐 정권의 어떤 추락이라든지 네. 뭐 다양한 부분에서 전방위적으로 결국은 그런 그 숫자로 이루어진 그 인원 엘리트들이 그쵸. 결국은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오프닝 시퀀스에서 그 사고 치는 양아치 있잖아요. 네. 5선 아마- 그룹 셋째. 그렇죠. 대부분 뭐 그런 식으로 그렇죠. 조섭하지 다- 않았을까요? 그죠? 아 진짜 패 죽이고 싶더라. 연기 잘하더라.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난 뭐 이게 대충 영화 내용을 얼핏 신호분 네, 듣고 네. 갔으니까 네. 아 설마 저 새끼가 뭐 누구 아들이야? 뭐 장동건 아들이야?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는데 맞아요. 어때요? 두 분, 그러니까 목표님하고 나시님은 네. 자녀분을 이제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실제로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에도 몰입하셨어요? 네. 아, 안 그래도 오늘 오기 전에 네. 와이프한테 뭐 와이프가 오늘 무슨 녹음해?라고 해서 이 보통의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와이프한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라고 물어봤더니 아마 대부분의 이제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이 극 중에 나오는 김희애 캐릭터랑 비슷한 선택을 할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부모가 애를 믿어줘야지 누가 믿어주냐라고 하면서 이제 무조건적인 애 편을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저희 와이프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만 입 다물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면은 나도 우리 아이를 한 번 더 뭐 믿어주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도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이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이거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저한테 기습적으로 그런 질문을 했다면은 아니 당연히 죗값은 치르게 해야지라고 너무나도 쉽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영화를 좋게 봤던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까 인간극장, 인생극장에 맞아요. 내가 네.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영화 속에 있는 인물에 빙의해서 저는 모든 인물에 다 빙의를 해서 본 것 같거든요. 빙의해서 제 결론은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나도 좀 이 누구냐 장동건 배우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난 만약에- 장동건이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 애랑 캐치볼 하고 나서 애가 막 울면서 저도 아빠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고요. 뭐 앞으로 열심히 할 거고요.
이런 얘기를 듣고 애 멱살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애 멱살을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갈 수 있는 이 부모가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나도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오페님은요? 전 사실 이 영화를 보고 평론들을 하는 방송을 몇 개 들었는데 대부분 다들 얘기를 하면서 네. 아 제가 결혼 안 해서 뭐 제가 자식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는데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네. 오늘 또 나신님 오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통의 가족 그렇죠. 가장 대표로 오셨는데 그런가요? 나보통 씨. 저는 그냥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런지 뭐 자식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물론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네.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네. 뭐 장동건이 우리 애가 뭐 약해 뭐 이러면서 다 공감은 가. 뭔 소리인지 알겠는데 그건 그거고 이 정도로 사실 진짜 쓰레기잖아. 애들이 물론 뭐 그 죄책감이 있는 걸 감추기 위해서 더 일부러 센 척하면서 네. 약간 그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 스파이 캠으로 할 때 막 그럼 우리가 뭐 자연사네 자연사 뭐 우리가 뭐 괜찮아 아무 문제 없네 막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어린 치기에 그냥 동료들하고 있을 때 원래 뭐 중학교나 이럴 때 막 괜히 막 친구들끼리 막 센 척한다고. 센 척하고 막 상점에서 물건 같은 거 막 일부러 막 훔치기도 맞아. 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 의스대죠. 막 야 뿌린 다음에 그러니까 막 솔직히 뭐 그게 꼭 필요해서도 아니고 뭐 돈이 없어서도 아닌데 그런 것들 하는 것처럼 약간 그냥 그 피어 집단에서 얘들 어떻게 보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네. 그래도 이건 이제 범죄 영역. 범죄 영역이고 사람이 어쨌든 죽었으니까. 본인들 나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근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오히려 나는 그 부모의 입장보다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의 입장에서 빙의를 생각해 볼 때 내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엄청 도덕적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 뭐 범법자는 아니잖아. 뭐 작은 범죄는 공소시효 안 지났으면 이제 네. 뭐 크고 작은 범죄 아니 뭐 사실 나 좀 원래 좀 폭력성도 있는 사람이라서 사람을 때려본 적도 있고 뭐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장동건이 보면은 폭력성이 내재돼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자식을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치매 걸린 엄마가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거기서 맞아. 뭐 애들 때리지 마요 하면서 제가 거기서 그래서 막 난 그런 그 부분이 뭐 잠깐 세는데 허진호 감독의 약간 인장이 보이긴 했어. 그러니까 슬쩍 보여줌으로써 그냥 이렇게 뭔가 그 뭐라 그러지 복선이 아니고 그 전사를 전사 네. 그렇지 전사 상상이 되게끔. 그런 거를 잘 보여준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잘못을 한다는 게 정말 죄책감이 없고 염치 없이 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난 너무 괴로울 것 같거든 평생. 그래서 그쵸. 그 죄값을 꼭 법적으로 안 치르더라도 어쨌든 평생 안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묻어두는 게 애한테 더 좋은 걸까? 나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경찰서에 자수를 억지로 시키는 그것도 폭력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든 노력해서 설득을 하고 네. 이게 왜 잘못이고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끊임없이 뭐 가스라이팅을 해서라도 너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나중에 그 죄책감과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본인이 뭐가 잘못이고 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봤을 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설득해서 약간 자수를 하게 하는 쪽으로 아니면 네. 뭐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럼 알았어 그러면은 그건 좀 말도 안 되긴 하지만 네. 그러면 뭐 지금 네가 너무 어리니까 한 3년 운동 존나 빡세게 해갖고 몸을 좀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자수하자. 약간 뭐 이것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상상이긴 한데 정 그게 막 네. 불안하고 하면은
뭐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네. 지금 자수하면 미성년자지만 3, 4년 뒤에 자수하면 성인이잖아요.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촉법소년으로. 아, 촉법소년 저는- 네. 허용 안 돼, 네, 적용이 네. 안 되구나. 저는 법은 안 돼. 목표님 의견하고 100% 일치해요. 저 영화 보고 나서 여자친구랑 얘기했을 때 딱 똑같이 얘기했어요. 나만 어떻게든 설득하겠다 내가.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파이님은 애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애가 없어서 네. 조카를 생각하면서 어, 했어요. 네네. 근데 뭐 그러니까 아마 수연과 같은 위치겠죠. 그러니까 제 네네네. 발언권 자체가 음.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네. 근데 저도 그냥 영화 보고 나서는 그래 저런 일 있으면 그냥 그 당시에 내가 죄를 인정하고 그 아이에게도 이거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 너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라는 거를 깨우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 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애가 또 그 만약에 이제 깜빵이 안 가게끔 또 해야겠지만 깜빵에 간다고 하면 또 그것대로도 아이한테 낙인이 찍힐 것 같고 그렇죠. 막 이런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딜레마가 되게 만들어 놓은 게 그 재환의 딸은 이제 그치. 미국의 굉장히 좋은 대학에 UCAC. 들어가기 UCAC. 직전이에요. 그치. 등록금 내고 가면 돼 이제. 네. 그리고 아들놈은 재규의 아들놈은 존나 비리비리 해가지고 왕따 당하고 처맞고 다니는 새끼야. 그러니까 얘가 소년원 공부도 가면은 못해. 소년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진짜.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쉽사리 애한테 자수시키거나 이렇게 맞아. 시킨 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 맞아. 애한테 정말 그 생존 진짜 실존하는 지옥을 겪게 하는 게 그치. 맞을까? 막 이런 고민이 진짜 실질적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후에 애가 판정을 받고 만약에 뭐 몇 시간 봉사 뭐 이 정도면 차라리 괜찮겠죠. 애도 죄에 대한 뉘우침을 갖고 네. 그렇게 하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만 뭐 소년원을 간다든지 하면 네. 진짜 사회적인 낙인도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게 아예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는 아니었고요. 그 뭔가 처벌이나 그 죄책감을 뉘우치게 하더라도 이렇게 자수를 시키는 방향이 아닌 저희 집에서 부모가 좀 이렇게 회초리로? 그러니까 진짜 막말로 싸대기를 올리더라도 내가 올리지. 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교정 시설이 네. 뭐 어른들 가는 교도소도 그렇고 소년의 집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사실 범죄를 짓고 네. 그 교정 시설에 들어가면 좀 교정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 비행- 네. 범죄를 더 배워서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막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 되거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사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맞아요. 그렇죠. 고민이 더 될 것 같긴 해.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딱 정하지 못하겠더라고. 진짜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어떤 결정을 할지는 날마다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본 이후에 날마다 바뀌었어요. 근데 아마 이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네. 저는 그냥 재규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본 이유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재규 같이 형을 차로 치려고요. 차 조심해라. 전시차 조심해라. 거기 딱 서고 있어봐. 찻길에서 여기 나가면 바로 찻길이야. 조심해. 아 그렇네. 아 근데 이게 진짜로 네. 되게 영화에 깊이 몰입이 된다는 게 이 설경구의 딸 양혜윤 네네.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소년원이든 교도소를 가도 잘 살아남을 캐릭터야.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잖아. 네. 그러니까 설경구 입장에서는 내 딸이 뭐 진짜 큰 잘못을 했지만 자수시키는 데 있어서 일단 내가 돈이 있고 우리 딸이 한 1년만 살다 와도 얘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장동건이야. 근데 이 새끼 내 아들이 얘 양시호 얘는 어디 갖다 놔도 학교도 잘 버티지 못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교도소나 소년원 가면 얘 진짜 진짜 죽을 수도 있어. 네. 현실적인 고민이 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진짜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렇다고 차로 차로 형을 치는 건 아니지 파이나. 아니 좀 잘 닦아놓게. 엉덩이 대고 있어봐. 근데 재환의 입장에서도 마지막에 자기의 신념을 바꾸잖아요. 얘들 음. 자수시켜야겠다. 근데 재환의 입장에서도 얘들을 뭔가 진짜 실형을 살게 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그렇죠. 그래도 재판대 앞에 서게 하고 자기가 지금 숱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네. 자기가 경험해 왔던 네. 그 뭐 재벌가 아들을 뭐 네. 이렇게 좀 낮은 형량을 주게끔 판결을 내린다든가 이런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 재판대 앞에는 세우고 너희가 잘못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라는 거를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든 변호를 해서 네. 실형까지는 안 살게 하게끔 메이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근데 실형을 피하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자기가 변호 안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대사가 있었나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놓쳤구만. 뭐 네. 후배 검사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과실치사 상해치사, 상해치사라고 맞아. 과실이 아니지. 실형 나올 거라 그랬나 아무튼. 상해치사면은 세지. 거기다가 둘이서 했기 때문에 특수가 붙죠. 이렇게 이 경우에는. 밤이지. 네. 그러네. 네. 그 마지막 그 아이 아기 보는 데에서 네. 그런 막 발언들 하잖아요. 그거 진짜 열받더라. 그게 그 재환의 태도를 그렇게 바꾸죠. 하게끔 네, 그렇죠. 한 뭔가 결정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랑 그 자기가 변호했던 애가 반성 1도 안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맞아요. 겹쳐 보였겠죠. 네. 근데 눈빛이 싹 변하잖아요. 맞아요. 이 새끼 봐라. 약간 이런. 슈발놈이면서 우리 집에도 비슷한 애 있어. 너 만드는 줄 아냐? 우리 딸도 그래 이 새끼야. 그러니까 얘를 방치했을 때 그 미래가 보인 거죠. 그렇죠. 이제 설경구 입장에서는. 네. 또 스포츠카 사달라고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딸내미가. 네. 차 뭐 사달라는 거더라? 그럼 못 봤어. 안 보지. 뭐 나도 못 봤어. 괜히 궁금하던데. 똑같이 그거 마세라티 그건 거 아니야? 그건가? 그건 약간 너무 짜질 것 같은데. 똑같은 마세라티였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장면에 아까 뭐 얘기했듯이 재규가 재환을 차로 친다고 재규하지. 네. 아마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초기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초기에 네, 재환이 네. 재규를 치는 너가 길 앞에 듯한 있는 것도, 네가 길에 있는 게 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과실치사로 될 수 있다. 네. 근데 사실 법이라는 게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교통사고 나보셨죠? 교통사고를 나봤죠. 네, 네. 나보면 100대 0이라는 건 없잖아요. 없어요. 네네, 네. 그렇죠. 역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 설경구가 그 벤틀리로 그 지랄을 하면서 결국 동생한테 약간 힌트를 준 거잖아. 그렇지. 근데 깜짝 거기서 놀랐네. 또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게 네. 죄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법이 죄가 아니라고 하면 죄가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결에서 무죄라고 나오면 진짜 죄가 없는 건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아까 나 씨가 얘기한 뭐 구원에 대한 얘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됐다고 그랬잖아. 나는 맞아요. 구원보다는 내 기분, 내 표현으로 난 용서. 용서. 용서에 대한 부분을 내가 예전부터 좀 생각하던 게 있었는데 내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꿈을 꿨는데 네. 사람을 쳐 죽였는데 꿈에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사람을 쳐서 죽이고 나서 그 사체를 안매장하고 그리고 도망갔던 그거를 되게 내가 꿈을 되게 진짜 리얼하게 꾸거든. 해갖고 그런 꿈을 몇 번 꾸고 나니까 정말 내가 사람을 죽인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어쨌든 뭐 이런저런 살아오면서 뭐 큰 죄를 짓진 않았지만 아직 감옥도 간 적 없고 앞으로도 안 가는 게 인생 목표 중에 가장 안 잡히는 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감옥 안 가는 게. 근데 어쨌든 그냥 크고 작은 뭐 이렇게 작은 뭐 죄나 아니면은 잘못 아까 얘기했던 뭐 폭력적인 어떤 나의 옛날 모습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계속 내 스스로 용서가 안 되는 여전히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난 꿈에서 내가 그랬던 것만으로도 근데 내가 그때 그 리얼했던 그 상황들 내가 씨발 어떡하지? 그러면은 안매장이 답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어쨌든 무의식 중에 내 꿈속에서 있었던지만 내가 생각을 그렇게 했던 거고 내가 기억이 나. 그래서 그걸로 약간 죄책감이 들거든 여전히. 근데 실제로 애들은 그렇게 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은 어리고 하니까 뭐 그냥 뭐 잘 넘어가서 아싸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평생 이게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용서하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죗값을 네. 치르는 선택을 본인이 스스로 하고 네. 끊임없이 참여를 해야지 용서를 스스로를 할까 말까의 네. 문제인데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 네. 그래요. 뭐 일단 법이라는 게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국가가 있고 뭐 물론 가족이 최소 단위긴 하지만 가정이 사회라는 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테두리로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끼리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갖는다는 거는 뭐 구성원이길 포기한다는 의미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법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분명히. 사회는 변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발맞춰서 바꿔가야 하는 게 이제 위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고 우리는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내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뭔가 저는 그런 뭐 죄와 벌 이런 정도까지 의미로 확장을 하고 싶지는 않았고 그냥 이 감독이 보통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그 가족 영화의 한 편으로서 이렇게 좀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개인적인 저희 가족의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뭐 익히 뭐 이렇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친구들이나 친척들 이런 가족들을 빗대어 봤을 때 어떤 좀 많은 울림이 있었던 영화이긴 분명했던 것 같아요. 네. 오페님 아까 그 어제 방송에서 그 삼국픽의 영화 연관돼서 해주실 말씀 있다고 하셨던 거. 네.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네. 결국 용서에 대한 거나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양심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까지 조금 생각이 확장이 돼갖고 네. 죄책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사건을 본인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거 그냥 사실 생각 안 하고 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러면서 저 사람은 뭐 어차피 오래 못 살 사람이었으니까 뭐 내가 때렸다고 죽은 건 아닐 수도 있어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영화 중에서도 대사가 나오죠. 뭐 겨울에 어차피 얼어 죽었을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노숙자의 평균 수명이 네. 어떻고 막 이러면서. 그냥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뭐 삶의 의미까지 뭔가 이렇게 생각이 확장이 돼서 네. 최근에 많이 듣고 있는 신해철 형님의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그런 노래를 삼구픽으로 할까 했었는데 정말 좋은 노래죠. 네. 세월이 흘러가고 네.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네.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를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네.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약간 이 그 가사하고 그 멜로디를 사실 요즘 자주 듣거든요. 네. 근데 이 생각 그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래 생각이 많이 났고 다 아까 했던 얘기이긴 한데 네. 결국 이 후회랄지 아니면은 죄책감이랄지 이런 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럼요. 그치? 그런 게 아예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네. 죄책감이랄지 아니면은 그런 게 아예 제거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난 솔직히 좀
내 주변에서도 본 적은 있는 것 같다. 그냥 나는 그냥 사람을 별로 안 보거든.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관계를 끊어버려. 네. 생각해 보니까 우리 친척 중에서도 있었네. 그냥 다 관계를 끊어서 저는 안 봅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이유로 사실 뭐 청취자분들 중에 물론 종교인들도 계시겠지만 좀 그런 게 저는 그래서 종교인들을 좀 비슷한 이유로 좀 멀리 하긴 해요. 네, 종교라는 게 사실 분명히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뭐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네.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죄책감을 덜기 네, 위해. 덜기 위해 이렇게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뭐 이렇게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주말에 약간 그쵸. 뭐 샤워하듯이 죄를 씻어내는 것처럼 그런 거는 저는 좀 주중에 죄 짓고 주말에 씻어내고. 네. 작품에도 대사로 나오잖아요. 네. 우리 나 이제 교회 다닐 거야. 뭐 이러면서. 음. 그래서 포테이토로 십자가 만들면서 네네 이렇게 장면 전환되기도 하고. 아, 그리고 밀양이었나? 네. 거기서 밀양에서 나오죠. 전도연 극 중에 전도연 배우가 네. 자기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애를 찾아가니까 저는 하느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데서 전도연이 폭발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 맥락을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네. 근데 그 장면도 생각이 나네요. 네. 반대로 베테랑에서 정만식 배우가 나 이미 뭐 죄값 다 맞아, 했으니까 맞아. 나는 뭐 죄값 다 치렀잖아. 다 뭐 치렀잖아. 이런 거잖아요. 음. 근데 사실 그 말은 뭔가 반박할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렸고 그 벌을 뭐 받았으면 물론 그 사람의 죄가 완전히 씻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은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네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영화에서 이 아이들의 죄를 그냥 묻고 지나간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도 그 말씀하신 거랑 네, 비슷하게 네, 제가 뭐 이번에 지옥 시즌 2가 떴잖아요. 아, 네. 네. 네, 그걸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그 종교가 네, 이상한 형태로 변질이 그러니까 네. 종교 자체가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다기보다는 그게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뿌려지면서 그걸 왜곡된 형태로 받아들인 맞아요. 사람들이 네. 굉장히 이제 더 군집해지고 그 사람들이 그 이상한 이제 종교를 또 다시 역으로 또 퍼뜨리고 그런 식의 이제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사회 그 굉장히 많은 부조리들을 결국은 그 종교가 오히려 자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비슷한 맥락으로 네. 같은 생각을 했어서 네, 네. 그 생각이 드네요. 음. 저는 이 뭐 인상 깊었던 씬이 마지막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 마지막에 차로 팍 치면서 끝나고 보통의 가족이라는 이 타이틀이 떠요. 저는 이 타이틀이 되게 지금의 각자 이 관객한테 이 시선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너의 가족은 어떻게 어떨 것 같아?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거니? 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굉장히 분노했던 수많은 뉴스 기사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뭐 최근에는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가 그 60대 경비원을 무차별적으로 후드로 네. 패면서 막 그걸 찍어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올렸어요. 뭐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뭐 그런 일 이제 허다하게 많죠. 네. 굉장히 이 도덕성이 이제 전체 사회적인 이 도덕성이 계속 뭉개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계속 들어서 네.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 가족 구성원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족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네. 가족끼리 서로의 죄를 이렇게 묻어주고 네. 감춰주고 네. 법의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게 가족으로서 옳은 행동인가? 아니면은 정말 이 그 죄를 지은 만큼 네. 그 이 벌을 받게 하고 네. 그 온당한 거를 그냥 이렇게 받게 하는 게 결국 가족 구성원이 해야 될 일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하는 이야기를 본 것 같아서 되게 복잡해졌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부터. 이 영화
뭐 어떻게 가족 영화라고 봐도 그럼요. 되겠죠. 가족 영화지. 네, 가족 그러니까 영화죠. 이 가족 영화 영화죠. 타이틀이 보통의 가족인데 사실 누가 봐도 네. 보통의 가족이 아니잖아. 장동건의 수연의 뭐 김희애 설경구 뭐 엄청 잘 나가는 말도 안 되는 변호사고. 근데 굉장히 역설적인 제목이지만 사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결국 이 영화에서도 초반에 나오잖아. 네. 결국 부모는 자식 앞에서는 약해지는 법이에요라고 설경구가 얘기를 하고 나서 그거를 그냥 몸소 보여주잖아.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결국 자식 앞에서 약해지는 게 부모고 이들도 똑같았고 그래서 그냥 저것도 보통의 가족의 한 모습 아닌가.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본 것들이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난 되게 잘 지은 제목 같아. 네, 동의합니다. 네. 맞아요. 맞은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서 저는 그 타이틀이 되게 섬찟했어요. 그 마지막에 뜨는 그 타이틀이. 보통의 가족 폰트 그지 같던데 기억나? 그러니까 산돌 광수치인가요? 뭐지? 아니 너무 약간 일부러 약간 촌스러운 걸 썼나? 그 마지막에 탁 뜨는데 폰트가 눈에 확 거슬리더라고. 난 파인이 기억할 줄 알았는데 명저체인데 명조야? 명조예요. 네 자음이 졸라 크네요. 초성이 초성 정성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캐릭터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땠어요? 좀 솔직히 좀 그러니까 아쉬웠지. 그러니까 설경구의 변화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고 장동건은 더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던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설경구한테는 이입이 가긴 했어요. 저도요. 네. 네. 근데 저는 둘 다 그런 판단을 할 것 같았어요. 왠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다 보고 나서는 그러니까 제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 합리적으로 맞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이 이제 그런 사례를 실제로 본인이 그치. 변호를 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이 삐뚤어진 사람으로 자라는 게 더 맞을지 그리고 내 지금 새 엄마가 된 사람한테도 삐뚤어진 그 새 자식이 있는 게 나을지 막 이런 되게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를 했겠죠. 그리고 자기의 이제 앞으로 커리어도 그렇고, 예. 뭐 이게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죽긴 했지만 피해자가 죽긴 했지만 이 CCTV나 이런 게 또 여기저기 있기 그쵸. 때문에 언제 발각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사실인 거고 네네. 경찰이 아직 수사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죄책감이 있어 보였어요. 음. 그 사람 실제 장례식에도 막 가고 그리고 그 어머니로 보이는 사람한테 돈 찔러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재환이 그래서 그런 이 논리 구조가 딱딱딱딱 잘 쪼개서 잘 보여줘서 그럴 것 같았고 재규가 좀 저는 굉장히 인간적이라고 보였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 되게 위선 네. 같은 걸로 채워졌구나. 이 사람이 사실은 그런 거였구나라는 게 물론 엄청 엘리트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쵸. 그래서 막 그 어렸을 때는 되게 폭력성이 있던 애였는데 엄마가 그 정도로 키워낸 거겠죠 아마도. 앞으로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다가 그 대외적으로는 막 봉사하고 해외 나가서 봉사도 하고 막 뭐 그 아이가 2차 수술 받았는데 수술비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네. 빨리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린 게 역설적이게 보이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맞겠죠? 그러니까 장동건이 네. 폭력성을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이고 네네. 거기서 엄마가 얘기하잖아. 뭐 처음엔 자기 남편으로 오인했다가 이렇게 끌려가면서 쟤 착해 보여도 저 네. 무서운 놈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폭력성도 중간중간 보여주고 네네. 근데 장동건은 그걸 본인이 알 거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착하게 살고 싶어 위선이나 막 떨고 싶어갖고 엄청 위선으로 똘똘 뭉쳐 있다고 해도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근데 난 사실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네. 그러니까 내가 위선으로 갖고 보여지는 게 중요해. 그래서
내 갖고 있는 본성에 어긋나게 평생 그렇게 위선을 떨면서 살면은 좋은 거 아니야? 좋은 사람이죠. 네. 내가 볼 땐 그렇죠. 아들이 이런 사고를 안 쳤으면은 아마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살았을 것 같거든. 맞아요. 근데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이상한 선택을 하고 뭐 그럼 탈이 벗겨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치. 오히려 야. 그러니까 장동건이 굉장히 사회생활 잘하고 잘 살는 그렇죠. 사람이었던 네, 거죠. 그렇죠. 설경구보다는. 네. 근데 그 마지막 테이블 장면에서 또 네. 마지막 디너 장면에서 그 스파이캠을 보여줬는데도 김희애 막 하다가 우린 그래도 돼 막 이러면서 우린 그 전인가? 그쵸. 그 김희애가 저는 거기서 뭐, 이제 종교인들의 거기서 그거랑 좀- 좀 겹쳐서 좀 불편하긴 했어요. 당신이 구한 애들이 얼마고 뭐 나도 여러 명 구했다고 하면서 뭐 우리는 그래도 된다고 얘기하는 김희애의 모습이 야 이게 진짜 꼴배기 싫으면서도 또 그럴 법한 거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 느낌이 들죠. 아니 인간적으로 공감이 가. 그렇죠. 그런 얘기 하면 나 꼴 보기 싫었는데 저런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김희애가 또 한 번만 그런 얘기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장동건한테 얘기하잖아. 그래서 제목이 보통의 가족인 게 네. 감독의 생각인 것 같아요. 보통 다 이러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아까 뭐 김희애의 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은 다 이러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의미에서 보통의 가족이라고 지은 것 같더라고요. 네. 하지만 마지막 장면은 좀 그거는 저도 너무 급발진한 것 보통이 같아서 아니지. 네. 역시 재규.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재규는 못 참지. 그러니까 내가 왜 처음에 의사인데 왜 그랜저를 타고 나왔지 한 게 마지막 장면에 가서 풀렸어. 차를 어차피 부셔야 되니까. 그렇지. 어두워서 뭐 제네시스도 있는데. 딴 거로 할 수도 있어. 맞아. 근데 유독 야 의사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아무리 아무리 소아과에 페이닥터라고 해도 네. 야 페이닥터도 과장인데 그러니까. 많이 봐도 그 정도는 많이 봤지 사실. 근데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아들 그러니까 재환? 재규의 아들은 이름 시호. 뭐였죠? 시호는 시호. 요 그냥 대충 봤을 때 이 대치동 쪽으로 이사 온 느낌이에요. 근데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된 느낌이죠. 왜냐면 적응을 그치, 못하니 잘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약간 그쪽에 좀 투자를 다 많이 몰빵한 게 아닌가. 이쪽 학군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좀 많은 것들을 희생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뭐 개원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말 그대로 체면을 되게 중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나 이렇게 있지만 검소해. 기부를 했거나 그렇죠. 뭐 검소해. 나 이렇게 봉사활동 다녀. 근데 막 봉사활동 다니는 이미지를 메이킹하는데 차는 되게 외제차 고급차 타고 이러면은 자기 체면이 뭔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일부러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었을까.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나도 공감을 하는데 네. 나는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면서 나도 존나 잘 그러니까 살고 그게 더 난 그랬으면 좋겠어. 저도. 그렇죠.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설경구는 벤틀리 그렇죠. 집도 겁나 좋고 그렇죠. 뭐 이모도 진짜 좋더라. 주방 이모도 진짜 쓰고 좋더라. 변호사 그렇게 돈 많이 버나? 김현정 정도면 그렇게 벌지 않을까요?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솔직히 이 정도로 큰 사건을 배당받았고 하면은 사실상 전관 아니면 힘들어. 이제 근데 약간 전관 느낌이야 내가 보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 일부러 그런 걸 넣진 않은 것 같은데 하죠. 사실 그냥 변호사로만 해갖고 이 위치까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못 가거든. 현실적으로 아니, 안 되는 아는 변호사도 거긴 진짜 한데. 못 살거든 다. 그래? 한 달에 200도 못 벌거든. 그런 애들 수두룩 빽빽해 진짜. 그러니까 이런 미국 변호사도 많아. 변호사면은 뭐 진짜 막 변론을 잘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건 정관 아니면 힘들지. 뭐 정관이야 뭐 한 뭐 많이 몇백억 그냥 땡기니까. 저는 여기서도 그러니까 좀 연출에서 좀 돋보였던 게 네.
이 창문 창문을 음. 통해서 맞아요. 그치. 인물들의 어떤 위치나 음. 심리 상태를 좀 많이 네. 묘사해 준 것들이 네. 좀 잘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런 약간 이 상징적인 것들을 허진호 감독이 그렇게 많이 쓴다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예전 작품들을 봤을 때. 네. 근데 오히려 그런 이 오브제들을 통해서 맞아요. 그런 인물들의 어떤 심리 상태나 그런 것들을 계속 표현해 주는 게 그것도 약간 그 재미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재규 압률이 깨진 거, 자동차 압률이 네. 깨졌을 네. 때 네. 재규도 마음이 뭔가 이제 둘 금가기 사이 시작을 한 거고. 둘의 사이가 뭔가 그렇죠. 맞아요. 재규가 밖에서 이렇게 차 안에서 비춰졌을 둘이 때. 싸우는 그 장면을 보고 있죠. 네네. 네. 그리고 저기 누구냐? 그 재환의 딸이 재환을 찾아가서 처음에 네. 이러면 아. 어떨 것 같아라고 얘기할 때 블라인드를 맞아요. 삭제해요. 그죠 블라인드도 블라인드 닫고 네. 또 그 건물 밖에서 건물 밖에서. 유리창 안을 찍잖아요. 무음으로, 네. 그것도 되게 나오죠. 인상 깊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밖에서 찍은 그 장면들이 한 그 외에 한 두 번인가 더 나오는 것 같은데 난 보면서 설경구가 약간 그냥 창살 없는 유리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네. 그 딸하고 그 상담하던 그때 말고 나중에 혼자 고민하는 장면이 있어. 네, 주머니에 손 넣고 밖을 네. 딱 보고 네. 막 되게 막 삐까뻔쩍 멋있는데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는 있는데 뭔가 이게 쫙 내려다보는 뭐 도시의 지배자 이런 느낌보다는 감옥에 갇혀 있는 약간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느낌이 들어갔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약간 못하는. 평생 마음에 음. 죄를 짓고 그러니까 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사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예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나는 근데 그렇게 보였어. 네. 기본적으로 설경구가 이제 저는 설경 배우가 맡았던 재환 역이 그 이제 마음을 돌려먹잖아요. 네네. 그랬던 이유가 분명히 이제 그 스파이캠 네, 그거랑 그거를 뭐 오성셋제 받는 뭐 네, 그렇지 그것도 뭐. 네, 오성셋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내가 애를 잘못 키웠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 자식은 없지만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뭐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비행을 저지르거나 뭐 뭔가 일탈을 했을 때 자식을 꾸짖기보다는 부모 입장에서는 먼저 내가 뭔가 애를 잘못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잘못 키웠다. 음. 내 죄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네. 설경구는 요걸로 내 커리어가 작살이 나도 네. 한 평생 먹고 살 정도 된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까지 하고 할 것 같아. 그것까지도 계산했을 것 같아요. 이성적이니까. 네, 확실히. 죽을 줄 몰랐겠지. 그랜저 받쳐서 죽을 줄 몰랐겠지. 그러게. 네. 진짜. 부감샷은 어땠어요? 부감샷 엄청 자주 사용되잖아요. 그것도 뭔가 좋았어요. 저는 그게 약간 뭐 신의 입장에서 보는 느낌. 맞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많이 보여서 CCTV 시점 같기도 하고. 그러게. 그러니까 이 장동건이 고라니를 쳐 죽인 다음에 네. 그 고라니를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거를 그 블랙박스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그거랑 그 아이 두 아이가 네. 노숙자를 패는 거. 팬 다음에 이렇게 네. 질질 끌고 가는 그 장면이 똑같은 맞아요. 네. CCTV 화면하고 블랙박스 화면이 구도가 똑같잖아.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은 진짜 좋았어. 맞아요. 고라니 하나 치어 죽인 거랑 사실 똑같은 거구나. 저들에게 노숙자의 죽음은.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그러니까 재규와 이 영경, 김희애와의 관계가 연상연하잖아요. 그렇지. 뭐 그런 관계라든지 그 혜용과 시호가 네. 이제 누나 동생이니까 그러네.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도 뭔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네. 그런 식의 좀 장치들을 많이 네, 넣어놓은 굉장히 것 같아요. 노련한 감독이라는 게 딱 보이는 게 네네. 떡밥들을 다 회수를 네. 떡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집부터 시작해서 떡밥 풉니다잉 하면서 떡집 얘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연출이 올드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네. 전 전혀 공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내내 네. 들었는데 네. 의외로 좀 뭐 올드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네. 미학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훌륭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점수를 네. 주기는 힘들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4점대까지 못 간 게 어. 그런 이제 저는
이런 미학적인 부분까지 조금 더 채워주면 역시 미대 오빠. 그게 약간 그 취향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하.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물론 이제 좋은 메시지와 좋은 연출들은 있었지만 조금 더 이제 그 우리가 봄날은 간다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멀리서 이렇게 툭 놓고 그쵸. 찍는데 그 인물들이 뭔가 장난감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샷들을 보여줬을 때 뭔가 네. 진짜 신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들이 좀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감샷에서는 이제 물론 그런 것들이 보였지만 좀 뭐 그 저녁 식사 장면에서 뭔가 쓱 샷을 뒤로 뺀다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게 좋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학적으로는 조금 더 맞아요. 훌륭해지지 네,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들은 좀 남더라고요. 맞아요. 비슷한 걸로 해서 저는 그 이 영화에서 그 식사하는 장면이 총 3번인가 나오는데 네. 전혀 음식에 눈길이 안 갔고 그 전혀 레스토랑에 눈길이 안 갔어요. 그래요? 너무 그냥 너무 좀 평범하게 네 그런 그 영화적이거나 너무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쪽으로 좀 더 뭔가 집중을 하거나 그쪽으로 좀 시선을 뭐 끌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었으면 오히려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나름 생각이 들어요.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네. 존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나도 이 정도 힘을 줬으면은 네. 정말 음식도 진짜 말도 그쵸. 안 되는 네네네네. 음식과 와인도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 맞아. 그거에 비해서 무슨 뭐 와인을 서빙하거나 뭔가 네네. 뭐 따르거나 이런 거 하는 걸 좀 기깔나게 찍을 수도 있거든. 네. 근데 그런 부분은 너무 약하더라고. 난 이게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연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특히 난 미학 사실 부분에서. 미학도 그렇고 연출에 있어서 그 요양병원 나오잖아. 네. 아, 네. 엄청 좋은 데처럼 막 맞아요. 얘기를 뭐 하는데 리조트 그냥 일반적인 물론 이제 좋은 곳으로 보이긴 해요. 실제로 그 정도면은 좋은 편인 건 맞아. 맞아요. 그렇긴 해요. 근데 내가 많이 가봤는데 저 정도면 그냥 약간 그렇게 한월 막 2, 되게 300? 좋진 않은데. 월 2, 300 정도 600까지 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썼어야 돼. 맞아요. 근데 아마 뭐 로케이션에서 실패하신 건지 아니면 뭐 그런 비슷한 데를 아니면은 요양병원 아닌 데를 요양병원처럼 꾸며갖고 그들을 다 막 입혀갖고 하기에는 돈이 부족했는지 뭐 좀 아쉽더라고 난 그게 맞아요. 딱 걸렸어. 맞아요. 그런 게 조금 걸리긴 디테일이 했어요. 조금 차라리 안 보여줬으면 모르겠는데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보여줬는데 그 정도다. 네. 좀 너무 난 그러니까 촬영이랑 조명이 같은 분이 하셨네요. 아, 그래? 그래요? 예, 고락선님이 네. 하셨는데 네. 그래서 좀 신경을 덜 쓰신 게 아닌가. 그런가요? 이 영화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수연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수. 이제 수연에게 공이 다 돌아왔죠, 사실. 그렇죠. 그러면은 수연이 까발리겠죠, 당연히. 다 까발리고. 분명 이 혜윤이란 이 딸은 음. 수연한테 수연 몰대했잖아요. 네. 되게 막 미친년 막 이러고 욕하고 네네. 가고 막 이랬잖아요. 네네. 이제 와서 되게 매달리지 않을까? 아, 뭐 상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아니 고발하지 말아달라고. 수연은 그 얘기했죠. 무섭다 그랬잖아요. 네. 혜윤이. 그래서 왠지 그냥 고발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지금 재환이 음. 재규에게 바쳤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복수심도 있고 네. 그렇지. 그런 마음들이 다 여러 결쳐서 결국은 이 CCTV나 이런 것들을 갖고 가서 고발을 하지 않을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나 씨는 저요? 저는 뭐 이후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긴 했는데 확실한 거는 그 딸내미가 미쳐 날뛰지 않을까요? 딸내미. 걔가 자기 이제 저기 뭐야 해외 유학도 어쨌든 아버지가 그렇게 됐으니까 못 가게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마지막에 막 했는데 그러니까 죄책감 이런 거는 아예 없는 애고 그냥 자기가 유학을 못 가게 됐다라는 것부터 이제 미쳐 날뛰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길 것 같다? 요 정도? 네. 난 내가 이상한 건가? 왜요?
전혀 다른데 생각이. 오. 일단 수연 입장에서는 네. 여기서 뭐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흐름상 설경구는 죽었어 이미. 그쵸. 그죠. 네. 근데 남편은 이미 죽었고. 죽은 걸로 봐야죠. 사실 상속으로 봤을 때는 음. 나한테 다 와. 그쵸. 내가 제일 상속권이 커. 애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애를 낳잖아 둘 사이에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연이 제일 많이 받아. 음. 그리고 깐난 애기도 얘도 내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1.5 대 1대 1. 7분의 3, 2, 7분의 5가 나하고 내 거야. 사랑이한테 오고 7분의 2만 혜은한테 혜은한테 가거든. 가죠. 네. 근데 혜은은 아직 미성년자라고. 그러니까 그냥 얘를 미국에 보내놓고 생활비 어차피 내가 관리해. 생활비 통장 그러니까 얘의 그 돈도 신탁을 받아서 내가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좀 안 줘도 돼. 얘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어쨌든 내 이 커스터디 안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은 어쨌든 현실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난 보거든. 남편 죽은 거 어쩔 수 없잖아. 그쵸. 장동건하고 맞서 싸울 거야? 장동건을 고소할 거야? 나 못 그럴 것 같거든. 무섭잖아. 장동건이 나까지 죽여버리면 어떡해. 근데 그러면 이미 목표에- 차를 받았기 때문에 어. 재규는 깜빵이 가야 돼. 아니 근데 어. 안 갈 수도 있어. 그 재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실. 과실 음. 안 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수연이 입장에서는 우리 그 재규가 무섭기도 하고 솔직히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뭐 설경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 근데 이미 죽었잖아. 솔직히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야? 정말 존나 사랑했을까? 돈이 훨씬 컸다고 보는데 결혼을 한 데는. 그리고 내 애도 있고. 그런 시선이지 다. 수연을 바라보는. 그게 다는 아니라고. 난 당연히 수연은 죽은 사람은 실리적인 선택을 실리적인 할 거니까. 선택을 100%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 수연이 극 내내 약간 논 외의 사람으로 계속 취급이 되는데 맞아. 이제 중심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무시당하고 그냥 막 정말 돈 보고 결혼한 네. 약간 좀 맞아요. 뭐 안 좋은 술집에서 시선은, 일하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계속 처음엔 그려져. 네네. 근데 보면 볼수록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일관적으로 그냥 중심을 지키고 있어. 맞아요. 네. 그래서 가장 이성적인 선택을 계속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게 뭐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도 않고 이성이 흔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사실 잘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는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것 같거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그 극 중에서 나온 수연이 캐릭터를 어느 봤을 정도 때. 그 증언만 맞춰주면은 장동건 감옥 안 갈 수도 있어. 그렇잖아. 근데 그러기에는 그때 막 주변에서 촬영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네, 막 휴대폰 엄청 들이대잖아요. 저 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말싸움이 있었던 건 맞다. 그 안에서 막 뭐 부시고 이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를 받긴 할 텐데 거기서 수연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장동건 그러니까 뭐 그럴 급발진이라고 만한 뭐 하겠지. 언쟁도 있고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고 형제간에 사실 그런 게 흔한 그런 건 일 아니에요. 비일비재하다 하면서 그래 빌비재요. 차로 조심해라. 조신이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수연의 증언에 따라서 장동건은 정말 거의 100% 빠져나갈 수 있다니까. 그렇지 않아? 그리고 장동건 입장에서는 거기서 설경구가 그 오성 셋째한테 가서 그래서 무서워서 뒤로 빼신 거죠. 근데 거기서 뭐 급히 벗어나려는 심정에 뭐 엑셀을 무섭기도 하고 밟았는데. 엑셀을 밟고 뭐 운전 미숙으로 그러니까 그걸로 어쨌든 나오잖아. 장동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모르겠어. 근데 장동건이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자수하면은 그냥 끝인 건데 난 안 그럴 것 같거든. 그래서 이 생각도 난 계속 들더라고. 수연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수연. 참 그것도 되게 고민하게 되는. 그 핑크색 레깅스 입고 그거 해야 되거든. 봤냐? 좋더라. 수연, 그러니까 수연 뭐 예쁘고 뭐 하긴 했지만
이번에 더 돋보였던 것 같아요. 허진호 감독 아니 왜 수연 나올 때는 다른 사람들 나올 때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타이트 샷을 주는데 수연 나올 때는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전체 샷. 전체 샷을 전체를 봐야 되거든. 첫 등장 씬을 나무를 난- 볼지 말고 숲을 봐야 돼. 첫 등장 씬에서 바로 거꾸로 매달려갖고 얼굴보다 딴 데를 먼저 탁 잡아주더라고 그래갖고 아하. 대한민국 영화 3대 등장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정재 그 관상의 이정재와 아 그렇죠. 네. 보통의 가족의 수연과 근데 뭐 강동원하고 이정재는 얼굴부터 나왔는데 그분은 다른 거부터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나 동의합니다. 3대 등장씬. 네. 이제 방송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짜시 있을까요 이 영화에? 자짜순 뭐 명확하지 않아? 네? 일단 그 애들끼리 혜윤하고 시오. 진짜? 진짜? 아니 얘들이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 원래 그리고 다 그렇지 않아? 사촌 때는 또래잖아.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약간 좀 빨개 벗고 같이 목욕도 하고 막 그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넌 다르게 생겼네 이러면서 이렇게 손가락 쿡쿡 찔러보기도 하고. 그랬어? 그러고 살았어? 아니 나는 여자 사촌이 없었어. 그래서 보통의 가족인가요? 그게 보통 아니야? 그게 보통이야? 그래요? 아 나 진짜 여자 사촌이 없었어. 보통이란 말이 원래 이랬던 건가? 이렇게 잘못 알고 쿡쿡 있었네. 찔러보기도 하고 하다가 뭐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근데 혜연이 보면은 막 담배도 막 같이 피고 그러잖아. 어려서부터 이거 좋은 거 많이 가르쳐줬어 누나가. 보통의 보가 다른 보. 가만히 있어. 누나가 다 알려줄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런 전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UCLA 오빠랑 키스하고 있는데 안 갈 거야 막 하면서 버럭하잖아. 영어 그만 써. 이러면서. 그래요. 어. 불편하네요, 되게. 둘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 뭐 그거 하나 보고요. 네. 사실 이거는 그냥 짜시였고 네. 가장 큰 이 영화에서의 잣은 사실 우리 지수와 지수. 지수와 수연. 네 수연 배우와 재규. 어디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이거 약간 뭐 동창회의 목적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설정 아니야? 이게 약간 유관 역사가 있어. 내가 볼 때는 지수는 네. 결혼했잖아. 네. 설경구가 나쁘진 않았겠지만 사실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애를 빨리 낳아야 돼. 근데 설경군 나이가 많아. 근데 빨리 애를 낳아야 되잖아. 네. 근데 어디서 씨를 받아오긴 힘들어. 맞잖아. 아 엽산 먹었겠지. 불편하네요. 형. 설경구가 와이프를 잃고 나서 막 이렇게 술에 쩔어 살면서 이렇게 했대잖아. 88정 먹었겠지. 아니야. 좀 많이 망가졌어. 해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수현 입장에서 어디서 시도둑질을 해오면 요건 티가 날 것 같고. 근데 DNA가 굉장히 유사한 사람이 하나 옆에 있네. 근데 장동건이잖아. 요거 못 참지. 아, 근데 장동건 장동건 말씀으로는 그 지수가 고마워요 도련님이네. 완전히 뭐 그치. 이게 사실 짠 건가?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수연과 물론 그 지수. 그러려는 목적은 아니었겠지.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어차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야 우리 오빠. 여기서 오빠는 누굴까요? 친오빠일까요? 재규. 용산 오빠일까요? 오빠. 친오빠. 오빠. 우리 오빠가 우리 애들 우리 오빠가 우리 애들 자수시킨대 이러면서 막 검사하고 통하고 있는 거 막 꼰질렀어. 그래갖고 뭔가 상황상 그러면서 여기서 수연이 같이 나왔다가 핸드폰 두고 왔네 이러면서 쓱 들어가잖아. 이게 신호야. 그러면은 오프닝 시퀀스에서 재환이 그 멧돼지 사냥을 하면서 계속 총을 쏘잖아요. 그치. 그럼 총을 쏘는 행위도 뭔가 이 불만족에 대한 그럼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고라니도 나오잖아. 내가 고라니. 내가 고라니라니.
그러니까 이 모든 메타포는 한 가지 가리키고 있다. 그렇네. 설경구의 이 충족되지 못한 발사하지 못하는 그 억눌린 욕망과 근데 멧돼지 때려잡는 거 보기 좋더라. 괜히 좋더라. 좋았다고? 완전 CG 범벅. 아니 근데 CG가 좀 CG가 좀 CG가 너무 후지긴 그러니까, 했는데 나 그치. 그냥 멧돼지가 총 맞아 죽는 게 좋았어. 멧돼지가 쿵 아우 멧돼지 쏴 죽이고 싶은 멧돼지 좀 있죠. 또 있죠. 네. 도시에서 날뛰는. 그치. 용산 쪽에. 영화가 갑자기 스릴러가 됐네요. 치정 스릴러가 됐네요. 막장으로 올라가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지수의 큰 그림이었다. 아니 근데 실제로 뭐 이혼 변호사님 막 여기저기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네. 진짜 이런 식의 치정들 진짜 많대. 아 그래. 막 사촌끼리 막 이러고 실제로 막 형동 그 아주버님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연재하는 그 웹툰 인스타툰이 있어요. 나 알아요. 네, 그거 제일 최근 에피소드가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부가 있고 형이 있는데 형은 애가 있고 이혼을 한 상태고 그치. 그 부부는 난임이에요. 애가 안 생기는데 와이프는 너무 애를 갖고 싶어해. 근데 형이 이혼을 하고 혼자 애를 키우다 보니까 왕래가 잦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도 그 형의 애를 엄청 막 유치원 끝나면은 우리 집으로 와라고 해서 잘 돌봐주고 이러다가 이제 사단이 나는. 나도 그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눈이 맞아. 이혼 전문 변호사계 시조새이신 그분. 재밌습니다. 실화야, 그 그게? 웹툰도. 실화를 각색한 거예요. 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스릴러로 봐도 괜찮지 않아요? 괜찮네요. 근데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니까. 호진호 감독의 첫 번째 스릴러 작품이에요. 근데 뭐 심리 스릴러니까. 네네네. 그렇지. 근데 사실 뭐 기존에 만들어 오시던 멜로나 스릴러나 뭐 인간 심리를 다루는 작품이라는 건 비슷하니까 네. 또 같은 결을 좀 잘 하신 게 아닌가 네.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드네요. 보통의 가족 그래요. 저희가 방송 이렇게 해봤는데 나이트 시네마님 그 처음에 선별점 주셨던 것과 뭐 어떻게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아니요, 변화는 없고요. 여전히 네.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고 네. 다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아까 목표님이 질문하셨던 네. 앞으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뭐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네. 계속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거에 집중을 했지. 네네. 이 인물들의 이제 추후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덕분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네. 대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별점은 동일하시고 네, 동일하게 3.5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3구 출연하셨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고요. 네. 이게 확실히 저는 혼자 하니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때 시너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혼자 하면은 아무리 제가 이야기를 잘 해봤자 네. 제 머릿속에 있는 그 한계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럿이서 이야기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서 네. 좀 더 깊게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님은 마무리 감상평 하신다면? 네, 뭐 그냥 저도 그 영화 자체를 보고 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었는데 네. 그 많은 고민을 역시 다양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다양한 시선과 이렇게 나누는 게 좋았던 것 같고 뭐 별점은 똑같습니다. 저 네. 동일하게 3.5고요. 네. 네. 요즘 들어서 별점이 잘 안 바뀌네. 저도 그러네요. 조금 더 주고 싶은데 사실 4에서 더 주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형도 4점. 확고한 이게 딱 생겨서 그렇다. 그러니까 형도 이제 영화를 이전보다 훨씬 많이 보잖아. 이거 하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생각이 바뀔 좀 수가 바뀌기도 평가가 하고. 바뀌는 네.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좀 맞아. 많지 않네. 네. 그래요. 4점입니다 저는. 네. 네. 저는 2.5점 줬었는데 네. 좀만 더 써. 3.5점 주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어? 파격적인. 하다 보니까 어. 네, 좀 제가 못 봤던 부분들 그리고 연출 특히 사실 저는 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디테일 같은 거 좀 많이 놓쳤었는데 방송하다가 좀 많이 느꼈고요. 너 저기 네. 비디오 방에서 봐서 그래. 그러니까 이 새끼 뭐 영화를 본 건지 뭐. 씨. 내가 아마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본 것 같아요. 다시 봐야겠어. 아니 시작할 때 타이틀롤이랑 끝날 때 타이틀롤만 본 거 아니야?
그래요. 혼자 네. 영화를 찍으셨구만. 네, 아. 그랬습니다. 저는 네. 3.5로 참 좋은 영화였구나.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한 번 더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영화. 다음 영화가 파벨만스. 파벨만스요? 네, 네. 파벨만스라고 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겠죠. 네, 지금 네. 넷플릭스에 떠 있으니까요. 네네. 다들 파벨만스. 넷플릭스에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끝내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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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네타운 3구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팟캐스트입니다. 네. 후원은 안 해도 됩니다. 후원은 필요 없고 댓글이 네. 후원이죠. 뭐. 네네. 네. 댓글, 사연,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주 방송 새로운 영화로 네. 돌아오니까요. 네. 네,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밤의 영화 뉴스 나이트 시네마. 야, 너는 방송하면서 처음엔 좋아. 네. 근데 끝에 가면서 좀 말이 빨라진다니까. 아 오늘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왠지. 아,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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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